페리시치의 진면모가 크로아티아 사람들에게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은 물론이고 선수 생활 은퇴까지 고려하다가 자국 크로아티아 리그로 돌아갔던 페리시치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심지어 토트넘 출신의 크로아티아 레전드인 모드리치가 머리를 감싸고 땅에 주저앉으며 화를 내다가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던 당시 손흥민을 괴롭히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오버래핑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조국 크로아티아가 페널티킥 기회에서만의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최전방 공격 지역까지 들어왔다가 골을 취소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조별 예선 첫 경기를 패배로 장식한 크로아티아는 승점을 올리지 못하며 결국 조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이런 페리시치에게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보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을 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자신에게 방해가 되고 또 방귀 낀 놈이 성내는 듯한 페리시치가 실수로 진면모를 드러내자 오히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누구보다 걱정되는 마음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은 실력이면 실력, 리더십과 품성이면 품성,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멋진 대한민국 청년의 모습을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페리시치의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높은 지역까지 오버래핑에서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보다 더 앞에 있으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스스로 골을 넣으려던 탐욕스러운 페리시치가 이번 유로 2024 국가대표전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뛰다가 조국의 귀중한 골을 취소시켰습니다. 페널티킥 기회에서 페리시치의 반박자 빠른 침투로 인해 소중한 득점을 날려버렸습니다. 사실 크로아티아는 이번에 대진표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명 죽음의 조로 평가받고 있었죠. 무적함대 스페인, 지난 유로대회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와 복병 알바니아가 한 조로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격돌은 중요한 대결로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후방 빌드업 핵심인 로드리와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손꼽힌 모드리치의 격돌이 있기 때문이었죠. 이들을 보조하는 파비안 루이스와 코바시치 같은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들의 대결도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뚜껑을 열자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로하고 스페인이 중앙을 장악하며 크로아티아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전반 29분 모라타, 32분 루이스, 전반 추가 시간 카르바할이 연속 득점을 터뜨리며 3에서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궁지에 몰린 크로아티아는 후반 11분 백전노장 윙어 페리시치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합니다. 이날 페리시치는 경기 후반 왼쪽 측면 돌파를 줄기차게 시도합니다. 그의 전매 특허 공격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 수비수들에게 비교적 쉽게 막힙니다. 왼발 크로스를 상대가 완전히 봉쇄했고 페리시치는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전노장 페리시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기일전한 페리시치는 후반 35분 브루노 페트코비치의 페널티킥이 실축되어 상대 골키퍼를 맞고 나온 공을 잡아냅니다. 그는 재빨리 페트코비치에게 왼발 크로스를 건넸고 페트코비치는 이를 침착하게 밀어넣어 1에서 3을 만듭니다. 경기 막판 귀중한 추가골을 어시스트한 셈이죠. 스포츠 경기는 기세 싸움이기에 이렇게 마구 몰아친다면 마지막에 최소한 무승부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VAR 판독을 하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페트코비치가 페널티킥을 시도할 때 페리시치가 먼저 페널티 에어리어를 침범한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크로아티아는 추격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드리치는 그 순간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으며 페리시치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한성질난 페리시치 역시 지지 않고 한마디 뱉었고 그러자 모드리치는 금세 일어나 살짝 페리시치를 밀쳤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몸싸움은 끝났지만 페리시치의 과도한 오버래핑이 얼마나 팀플레이를 져야 하는지를 온 국민과 유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진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비단 베테랑 선수의 허무한 국가대표 플레이가 드러나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의 이런 플레이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은퇴 압박까지 받았던 상황에 놓였던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페리시치를 위로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페리시치 입장에서는 또 손흥민이 전면에 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을 위로해 자신의 실책에 주목받는 상황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냥 당연히 동료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일이 몸에 기본적으로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페리시치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경기가 끝난 뒤에 곧바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크로아티아가 빅매치를 치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꼭 승리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 워낙에 뛰어난 선수인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루빨리 일어나 멋지게 계속되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동료가 앞장서서 알뜰살뜰 챙기자 SNS에서 페리시치에게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이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페리시치와 반대편 측면에서 수비수로 호흡을 맞췄고 스페인 대표팀 선수에게 패한 페드로 포로는 SNS에 형제여, 마음을 잘 추스리길. 우리는 널 응원한다 고 응원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수는 딱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페리시치가 한때 팀의 분위기를 해치던 콘테 감독의 아이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수도 있고 까탈스럽고 욕심 많은 크로아티아 형인 페리시치가 껄끄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떤 주변 상황보다도 먼저 지난 동료 선수로서의 위리의 마음을 우선시합니다. 참 멋지죠. 이런 손흥민 선수의 제스처가 더욱 대단한 것은 지난 시즌 초반까지 내내 지난하게 그를 괴롭혔던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페리시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페리시치가 스스로는 훌륭한 선수임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호흡이 좋지 않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마지막까지 자신이 직접 처리하길 원하는 페리시치의 플레이 스타일 특성상 안 그래도 컨디션이 떨어져 있던 손흥민을 더욱 고립시켰고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달리기만 하다 90분을 보내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구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비판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만 나오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불화를 지적했습니다.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수비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 초 페리시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벤치로 밀려났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윙백을 사용하지 않는 전술을 구사하기에 페리시치를 기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 그보다는 페리시치가 팀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이 더 컸습니다. 때문에 그는 지난 시즌이 시작되기 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나 인터밀란으로 돌아가거나 고국 리그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한 차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훈련 도중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의 성격대로라면 B클럽인 토트넘에서 재활하며 복귀하길 희망했겠지만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여름에 열린 유로 2024에 출전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때문에 경기에 계속 나서며 감각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대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시즌 종료 이후 모국 크로아티아 리그 소속 클럽인 HNK 하이두크 스플리트에 입단한 것이 그만큼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로 204회 출전하겠다는 욕심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위지가 대단했는지 월급을 단 1유로 약 1,500원만 받기로 할 정도였습니다. 전성기 시절 이탈리아 인터밀란, 독일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 B클럽에서도 활약했던 만큼 돈과 명예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유스팀에서 성장했던 친정팀에서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수고대한 유로 2024, 그는 결국 조국의 발목을 잡는 노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행동에 괴로웠을 것이고 크로아티아 사람들과 동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자연히 바로 옆에서 그를 지켜봐온 손흥민의 눈에는 그런 페리시치의 모습이 눈에 밟혔을 것입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위로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답답하리만큼 기본적인 것을 챙기고 마음 쓰는 손흥민에게서 대인의 풍모를 느낍니다. 과연 손흥민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라는 기분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얼마나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이 일화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경쟁과 협력, 그리고 인간적인 배려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프로스포츠 현장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던 선수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그릇의 선수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축구 실력을 넘어서는 인격적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많은 팬들과 동료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프로 선수들이 겪는 부상과 재활, 그리고 은퇴에 대한 고민 등 선수 생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페리시치가 겪은 부상과 재활 과정, 그리고 국가대표 출전을 위해 감행한 결단 등은
프로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팀 스포츠에서 개인의 욕심과 팀 전체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거리도 제공합니다. 페리시치의 과도한 개인 플레이가 결국 팀에 해를 끼친 것처럼 축구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워크가 승패를 좌우하는 스포츠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미디어와 팬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기회를 줍니다. 선수들의 성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들의 노력과 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까지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손흥민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스포츠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패와 개인의 성과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스포츠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 등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보여줄 활약과 그의 인격적 성숙함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행보가 한국 축구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